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부 때 이제 HD 현대 건설기계에 대해서 예고를 해드린 바 있는데, 맞아요. 자, 이 종목을 가지고 한 종목이지만 두 가지 의견을 동시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렇다면요. 유튜브에서 네. 하늘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거든요. HD 현대건설기계 매수하신 가격은 79,000원이고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현재 한 2% 정도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죠. 현대건설기계도 잘 올라가다가 지금 93,000원을 딱 찍고 내려와 있는 상황.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시청자님께서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이제 하단을 깨는 것 같은데 박준호 네. 운영력께서는 어떤 투자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보유계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요? 저도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두 분 다 보유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현대건설 기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캐터필러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1분기 때 뭐 실적 정점 찍었다더니 이번에 실적 나왔죠. 더 좋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호실적도 썼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인프라를 좀 많이 좀 하려나 봐요, 이제. 그렇죠. 인프라 네. 구축에 지금 미국도 화두가 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환경 자체가 인프라 투자를 여러 군데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그런 구조인 거고. 노후화가 많이 됐다는 네.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도 한국처럼 그렇게 강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네. 데가 없잖아요. 잘 되고 그러게 잘 된 말이에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네. 네. 땅 좁아서 그런 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기계를 보면은 아시아를 또 안 볼 수 없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네.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뭐 중국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제가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안 쓰고 있지 않거든요. 쓰는데 효과가 그렇죠. 안 나온다. 그렇죠. 쓰는데 시장의 기대만큼이 아니다. 팡팡 좀 쓰지. 네, 더 그죠? 쓰지. 뭐 네. 이런 쪽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도, 베트남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 성장률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유일하게 중국만 5%대 넘는 성장이 예정돼 있어요. 5%?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의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부양책을 쓰고 있고 그 부양책에 따른 또 인프라 투자 또 건설 기계하게 되면 또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빠질 수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지수 하락했다는 그냥 지금 실적군 장세인데 커플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의 S&P 80%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연동성 관계는 좀 파괴되고 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중추적인 FOMC의 기추라든지 CPI의 기추가 좀 쏠리고 있는 영향이라서 눌림목으로 간 거고 그래요? 현대건설 기계를 보시게 되면 가치주의 일환으로 좀 봐야 되고 네. 실적이 계속 올해 내년에 우상향하는 쪽이고 모멘텀 뭐 우크라이나를 보든 중국 쪽을 보든 인도 쪽을 보든 계속 살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시 반등 나오면서 아직 10만 원을 못 뚫었잖아요. 고점 나올 때. 어디까지 목표가 보세요? 그 가격 증권사에서 전략을? 딱 써놓은 목표가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증권사를 다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네. 여기는 그래도 적합하게 써놨어요. 가치주의 일환이니까 예. PBR 기준, BPS로 써놓은 것 같아요. 2025년을 BPS를 보게 되면 10만 원 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자산 가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저는 그거보다 좀 아랫단으로 했고요. 뭐 지금 신고가는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93,000원대 영역은. 그래서 예. 95,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렸고. 네. 결국은 이제 손절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나 길게 보고 싶지는 않다. 스윙 접근이 아니고 또 연말 접근이 아니다 하시면 결국은 65,000원 라인이 좀 붕괴되면 네. 주가가 55,000원까지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면 뭐 결국은 거기 흘러내리기 전에 대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65,000원, 반등 목표가는 95,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엔 운용료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건설기계가 이게 작년 3분기부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작년 3분기 발표되는 시점이 대형사들이 이제 10월 달 정도에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그때서부터 좋게 좀 발표가 좀 되면서 1분기 때도 이제 좋게 나오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실적 정점 찍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바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번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다시 캐터필러도 지금 네,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건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작년 3분기부터 좋아졌고 1분기 때 좋아졌고 본래 굴삭기 하게 되면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 수요 때문에 중국 양해 때문에 예. 상반기 때 좋고 하반기 때 안 좋았지 않습니까 항상. 네. 그래서 상고하저다 상고하저 올해도 그럴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번에 건설기계 회사들 현대건설기계, 현대투산, 현대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두산파켓 대형사들 실적 다 발표됐거든요. 실적 보기에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가이던스 상당히 높았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 영업이익이 아마 거의 900억대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가이던스가 700억이었거든요. 기계를 뚫어버리고. 예.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 일단은 굴삭기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거의 2년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가장 민감한 게 두산 인프라코, 지금 현대 인프라코로 바뀌었지만은 그 회사가 가장 민감도가 컸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부양책 한다 가장 건설기가 움직였는데 근데 중국 경기는 지금 안 좋거든요. 앞서 이제 성장률은 없지만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굴삭기 판매 자체도 지금 계속 역성장입니다. 중국 굴삭기가 살짝 흔들리고 있는 거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냐? 결국은 다른 쪽이라는 거거든요. 미국을 중심한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굴삭기 하기는 앞서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다음 우리나라 건설기계 회사들, 현대 건설기도 그렇고 회사들이 대부분 다 유럽 쪽에 많이 진출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벨기에라든 네덜란드 쪽에 굴삭기 판매량이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네, 그다음에 중남미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그다음에 특히 중국 빼고 다 인프라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도인가 인도 쪽이 지금 고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쪽에 법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매출차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좋네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는데 중국은 지금 거의 지금 가장 민감도가 높았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의 굴삭기 시장 민감도가 30%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1분기 때 보니까 9% 10%도 안 됩니다. 이게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다. 그럼 뭐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중국이 만약에 더 좋아지면 인프라 투자가 되게 기대도 안 되면 하고 있으니까. 다른 때는 매출자 다변할 때 좋아질 거고. 예, 그래서 건설기의 시장 자체는 저는 계속 좋아진다고 봐요. 자,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 보시면 작년 연말에 10월 달부터 주가 떴다고 그랬으니까 실적 발표 때 3만 원대에서 지금 최근에 9만 원까지 200% 이상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예상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 성장 속도가 가파르니까 PER 단위로 따지면 7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두산 파켓도 지금 6배밖에 안 되고 현대 인프라코도 지금 6배밖에 안 돼요. 캐터필러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신고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280다는데 캐터필러가 PER이 지금 18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싸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여전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라든가 인도의 수도 이전이라든가 특히 인도가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건설기가 수혜를 받거든요. 인도 쪽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계속 좋아지지 않겠는가 편리자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약간 눌림목인데 비중이 20%인데요. 저는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충분히 61평선은 좀 지지가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추가한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과거에 예상한 이제 PER 단위로 따지면 건설기계 쪽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12배, 14배 정도까지 받았는데 올해 상대는 주당 EPS가 10,000원입니다. 그럼 10배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10만 원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98,000원 정도 잡아 드린 거고요. 손절가.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일단은 6만 아마 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좀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000원? 예. 알겠습니다. 자, 하늘님께서 올려주신 HD 현대건설기계 업황 앞으로 괜찮다라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투자 의견 자체는 보유 의견으로 주신 상태이고요. 김민준 전문가가 목표가 95,000원에 손절가 65,000원,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98,000원에 68,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수익을 꼭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